자, 제가 4.7 보선 이후에 기자들이 개헌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못마땅한 자들은요, 설마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며 황장수가 개헌을 갖다가 일종의 정치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용도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어제는 어떤 사람이 윤석열을 황 소장이 비판하는데 같이 정치를 안 하고 연락이 안 오니까 화가 나서 그런다라고 하는 식으로 써놨는데요. 그 댓글 지웠습니다. 논의할 가치도 없어서 지운 겁니다. 저는 윤석열이 정치를 정도로 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저하고 정치 같이 한다고 나는 받아줍니까? 전화가 온다면 나는 꼬랑지를 흔들면서 그한테 갑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윤석열이 대통령을 따놓은 당상이라 하더라도 서포 15조를 받는다라고 지 입으로 먼저 말을 하기 전에는 저하고 볼 일이 없을 겁니다. 뉴핑을 본다면서 이 서포 15조 가치를 전제로 한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일상적 정치꾼 정도로 저를 치부하고 있는 그런 시청자들은요, 제가 상당히 혐오감을 이렇게 거둘 수가 없습니다. 뉴핑을 지금까지 보고도 그 정도 소리를 말한다. 제가 제일 혐오스러운 부분이 누군 줄 압니까? 제 방송을 많이 듣고 가끔은 저하고 온라인에서 보기도 한 사람들, 강연회나 이런 식으로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치인에게 꽂혀서 제가 그 정치인을 비판한다고 하루아침에 저를 비난할 때 가장 황당함을 느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하고 몇 년을 제 방송을 듣고 가끔은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도 한 사람이 지지율이 조금 높다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그 사람의 정신세계나 사상체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그들에게 빨려들면서 그를 거의 문제를 지적하는 저한테 비판을 한다. 이건 좀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박근혜 탄핵 때 또 부정선거 또 충돌을 보면서特봉 환자들을 보면서 숙골들을 보면서 대깨문들 중에 핵에 따라가 또 되돌아가는 자를 보면서 일부 이재명 지지자를 보면서 수없이 느꼈고, 마지막으로는 윤사모라고 윤석열 지지자들을 보면서 또 수없이 느꼈고, 그전에는 황교안 지지자들, 홍준표 지지자들에게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자, 제가 윤을 왜 비판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에서요, 박재균 칼럼이라고 논설 주간, 이 사람 동아일보의 핵심입니다. 4.7 이후 문 대못 받기와 윤석열의 소명이라는 칼럼을 썼어요. 2016년 4월 20대 총선 이틀 뒤에 게재된 자기 칼럼이 위기의 박근혜 개헌 블록을 펼칠까? 총선 참패로 위기에 빠진 박근혜가 개헌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난번에 조선 칼럼에 어쩌면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대구 영남대 교수 이름으로 내각제가 더 낫다라는 걸 조선이 슬쩍 실었죠. 오늘은 아주 노골적으로 동아일보의 핵심 논설 주간이 자기 이름으로 개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라. 박근혜가 총선에 졌을 때 청산하라. 그런데 취임 이후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반대해온 박근혜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가 10월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돌연 임기 내 개헌 방침을 밝혔는데, 그때는 이미 국정농단 사건이 뒤덮고 있을 때 때늦은 비겁한 제안이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칼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이후가 궁금해서다. 선거 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때는 아마 문이 대못 받기에 나설 거고, 또 불리하게 나오면 반성하고 정책 전환에 나설까? 다한 대로 문은 4년이 실패의 연속이었다. 자, 이쯤 큰 실패를 했다면 정대 전환에 나서야 되지만 참패해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참패해도 내 몫을 박으려 들 수 있다.
개각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같은 무리수를 끝없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헌을 들고 나올 수 있는데 선거 패배로 위기에 몰리면 개헌만한 국면 전환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여당이 이기든 지든 이 개헌은 레임덕을 피할 수 없는 문한테는 큰 유혹이 될 거다. 박근혜에 앞서 노무현, 이명박도 집권 4년 차에 개헌 의사를 밝혔다. 단임 대통령의 운명을 절감했기 때문에 이 운명은 국립대학 가는 거죠. 문은 2018년 3월 개헌 발의를 했으나 그건 기록용에 가까웠고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문이 뭐 하려고 지방 분권이라고 하면서 2018년 3월에 개헌을 시도해 봤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이 쓸데없는 짓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자기 주변에 지난 문의 대선 2017년 5월 대선 당선을 앞두고 개헌론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성의를 보인다라는 그런 성의용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자, 지금은 이제 성의용이 아닌 진정한 개헌을 문이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자, 이 사람도 민주당 174석 그리고 여당 이중대인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의석, 그 개헌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까지 포함하면 200석이 넘어서 개헌 통과에 나쁘지 않은 지형이다. 개헌으로 한국 정치 만악의 근원처럼 여겨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할 수 있다면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2명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1명은 현직은 레임덕은 물론 퇴임 후 안정까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개헌이 나올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헌의 이제 최종 관문은 국민투표, 국민 뜻이죠. 올해 동아일보가 신년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57.9, 반대가 28.7로 찬성이 2배다. 하지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자기 정부가, 즉 문이 할 일이 아니고 다음에 정권이 해라. 그래서 그것이 58.8, 현 정부는 29.2다. 개헌에 찬성하지만 임기 말 개헌은 부적절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박재균의 수가 나옵니다. 윤석열이 정치적 소명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라는 민의를 담기에 윤만한 그릇도 드물다. 자, 윤은 대통령제 하에서 지금 지지율 1인데 또 윤 주변에는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윤이 개헌으로 가는데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만 하다 끝날 것이냐, 윤과 개헌은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 박재균이 과감하게 그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끊어내라는 민의를 담기에 윤석열만한 그릇도 드물다. 일단 띄워주네요. 박근혜 정권 국정원 댓글 수사로 제왕적 권력을 건드렸다 자천된 문재인 정부, 자천된 뒤에 문재인 정부의 총화로 부활했다가 다시 신권력에 손을 대 가전 핍박을 받고 저항하다 다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로 떠오른 인물이다. 윤석열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롤러코스터로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사는 윤석열이 주장하는 상식 정의 법치의 복원 외에도 그의 강력한 정치적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여건이 보선 이후에 개헌론을 제기하든 않든 그가 정치에 뛰어든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보여줘야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사슬을 끊어내려면 꼭 개헌을 해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제왕적 대통령의 제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법에 능한 윤석열이라 이랬어요. 자, 결론을 자기가 암시하면서 내리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보고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권이 개헌을 하고자 할 때 국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개헌에는 찬성이 많은데 다음 정권에서 해라니까 윤석열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으라. 자,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재호지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작년에 했으니까
국회의원 임기가 2024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신의 대선 공약을 2024년까지 임기를 마치겠다. 그러니까 내년에 2002년에 시작해서 2년만 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내려오고 그때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서 완전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이원 집정부제로 가도록 해라. 그러면 윤석열은 여야에서 밀어줘서 대통령이 될 거 아니냐. 자, 그것이 가장 원만한 개헌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그래서 윤석열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장내는데 앞장서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동아의 박재규는 이재호식의 개헌을 윤석열에게 주문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조선 동아에 개헌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개헌이 4.7 보선 이후에 얼마나 지금 디테일하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추정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 열관한 중앙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석현이가 원하잖아요. 홍석현이는 지금 정치판을 뒤에서 주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다 앞장선 이 개헌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자, 보수 언론이라고 자부하는 데서 다 개헌에 앞장서고 있다. 이거 참으로 회개한 일이 아닐 수 없다니. 이 비겁한 자들,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던 보수 언론의 이 더러운 행태들을 끝장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지여